삼회차노. 안녕하세요. 몽골어 한입입니다. 네, 오늘은 몽골어를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는 몽골어 기초 회화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누군가와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말과 자기소개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만 익혀도 몽골을 여행할 때나 몽골 친구를 만났을 때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높아심에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몽골어에는 발음을 한국어로 적기가 좀 까다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몽골어 글자를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적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가능하다면 실제 발음을 여러 번 듣고 따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을 읽는 법을 배운 분들이라면 한글 표기는 보지 않고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 만났을 때 하는 간단한 표현들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예측도 쉽게 되기 때문에 조금 잘못 발음한다고 해서 전혀 못 알아듣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구체적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면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게 의사소통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글자를 보고서 발음을 들으면서 따라하는 연습을 하시면 몽골어 회화의 그 다음 단계를 배워나가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이죠.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는 표현입니다. 샌베노, 샌베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몽골 사람들이 하는 인사 중에서 조금 정중한 표현인데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는 나보다 손 윗사람에게 아니면은 가게나 호텔, 식당 같은 데 들어가서 인사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 베노. 요거를 그대로 해석하자면요. 생, 이거는 잘,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벤이라는 것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는 한국어로 따지면 의문형 종결 어미 같은 건데요. 그래서 잘 계세요. 한국어의 안녕하세요랑 비슷하죠.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샌베노, 샌베노. 네, 여기에서 하가시, 아라는 이 이중모음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다뤘으니까요. 정확한 발음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샌베노, 샌베노. 네, 그러면 샌베노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뭐라고 할까요? 잘 계세요? 라고 했으니까 네, 잘 있어요 라는 의미에서 샌벤이라고 합니다. 샌벤 또는 줄여서 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냥 생하면 뭐하니까 그냥 두 번 반복해서 생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국어는 사실 안녕하세요 하면은 대답할 때 따로 대답 없이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하죠. 근데 몽골어에는 샌베노라는 게 정말로 잘 계세요? 라는 질문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그 대화를 소개해 드리자면요. 누가 샌베노 라고 말하면 대답하는 사람은 샌베노 나 잘 있어요. 당신도 잘 계세요? 라는 뜻이고 그 사람도 마지막으로 생 하고 대답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샌베노라고 물었으면 생이라는 대답이 보통 요구되는 그러한 인사말입니다. 자, 그러면 샌베노라는 이 표현이 정중한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친구 사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친구 사이나 동생에게 가족들끼리 또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 줄여서 세노라고 합니다. 세노. 의미는 똑같죠? 생에다가 오 붙여서 세노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세노. 세노. 네, 억양을 좀 유의해 보셨나요? 몽골어 배우는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질문 형태니까 한국어처럼 막 끝을 올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샌베노, 세노라고 하는데 몽골어의 의문문은 끝이 이렇게 팍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주는 경향이 강한데요. 그래서 샌베노, 샌베노라고 하고 세노, 세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름을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닉 힝기뜩 왜 다닉 힝기뜩 왜 직역하면은 당신을 힝 누구 기뜩 라고 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해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다닉 힝기뜩 왜 다닉 힝기뜩 왜 다닉 힝기뜩 왜 다닉이라는 게 조금 정중한 표현이니까 나이가 조금 비슷해 보인다 싶은 사람에게는 자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맥 힝기뜩 왜 자맥 힝기뜩 왜 이름이 뭐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말하는 표현도 배워야죠. 나맥 누구누구 기뜩 나를 누구라고 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 그러니까 내 이름은 이거야 라는 뜻이 되죠. 자, 몽골 사람들 이름 중에 가장 흔한 거를 넣어서 말해보자면요. 나맥 치츠게 기뜩 또는 나맥 도스가 기뜩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맥 누구 기뜩 이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몽골 사람들과 대화할 때, 처음 만났을 때 보통 한 번쯤은 하게 되는 말인데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은요. 비 서성거스 홍입니다. 비 서성거스 홍. 나는 서성거스. 이게 한국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홍. 이거는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좀 특이하죠. 코리아도 아니고 대한민국, 한국 여기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네, 서성거스, 몽골 사람들이 부르는 특이한 고유의 이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어원을 잘못 알고 있는데요. 서성라는 단어가 무지개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한국이 무지개 같은 나라,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말 좋은 뜻이죠. 사실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에 따라서 한국으로 몽골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몽골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가서 사업을 차리거나 이렇게 집안 사람들을 부양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한국을 많이 찾았는데요. 그래서 한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이 단어는 무지개가 아니라 다른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섯이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몽골어로 왼손이라는 것을 서서가르라고 하는데요. 섯이라는 게 왼쪽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왼쪽이라는 단어를 동쪽을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서성거스는 저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예전부터 한국을 서성거스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코리아도 아니고 한국도 아닌 서성거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나라라는 그러한 의미, 그러한 설명도 좋죠. 어쩌면 이 이름이 몽골인들이 한국인들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게 된 한 가지 이유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비 서성거스 홍. 비 서성거스 홍. 그럼 몽골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몽골이라고 하는데요. 몽골식 발음으로는 멍거스, 멍거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 멍거스 홍, 비 멍거스 홍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감사 표현을 볼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바이르사, 바이르사 라고 합니다. 직역하면요. 바이르사, 기쁘다, 기뻐하다 라는 뜻의 과거형인데요. 그래서 나는 기뻤어요.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기뻤어요. 그래서 한국어 뜻으로는 감사합니다와 같습니다. 자, 그럼 따라해 보실까요? 바이르사, 바이르사. 네, 아마 몽골어 글씨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맨 마지막 뒤에 따 아니면 싸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바이르라
L, 몽골어의 L 발음을 하고 라라고 해준 것입니다. 이게 L 발음을 세게 내보내다가 라라고 해주니까 뭐 따처럼 혀를 튕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싸라고 해주는 것 같기도 한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라라고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발음이 어렵다면 그냥 바이를 따라고 하는 것보다 바이를라라고 발음해 주신다면 몽골 사람 입장에서는 더 알아듣기가 편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바이를라, 바이를라. 네, 그러면은 정말 감사합니다는 어떻게 할까요? 이흐, 많이, 이흐 바이를라, 많이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흐 바이를라. 그러면 아이고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은 마시흐 바이를라. 네, 더 강조하는 표현을 넣어서 매우 많이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마시흐 바이를라. 네, 두 가지 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흐 바이를라, 이흐 바이를라, 마시흐 바이를라, 마시흐 바이를라. 네, 다음은 사과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칠라레, 오칠라레. 네, 이거는 직역하면은 오칠라, 용서하다라는 표현에서 나온 걸로 용서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칠라레, 오칠라레. 여기에 오가 두 개 있고 아 두 개 있고 아하가시 모음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보이시죠? 전부 다 길게 발음해 주는 겁니다. 그냥 오칠라레 하면 안 되고요. 오칠라레 라고 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오칠라레, 오칠라레. 네, 그러면은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한국어로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뭐 공식적으로 보통 천만에요 라고 대답한다고 되어 있죠. 뭘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면은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대답도 있죠. 아니에요 라고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에요. 뭐 별로 그렇게 감사할 만한 일 아니에요. 제가 뭐 큰 거 한 것도 아닌데요 라는 그런 의미로 아니에요 라고 하죠. 또 죄송합니다 해도 네, 아니에요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죄송하지 않아도 돼요 라는 뜻으로 우리는 말하는데요. 아까 오칠라레가 직역하면 뭐라고 했죠? 직역하면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거기다 대고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용서 안 할 거예요 라는 그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정하고 예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제가 실제로 몽골어 처음 배울 때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오칠라레 했을 때 웃구에 하면 안 되고요. 자, 이제 나오는 표현 즈글 괜찮아요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즈글, 즈글 괜찮아요 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그냥 즈글 하면은 좀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요. 두 번 반복해 주기도 합니다. 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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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글 또는 즈글에, 즈글에 뒷부분을 그냥 조금 더 길게 발음해 주기도 하고요. 또는 의미 없는 소리 하나를 붙여서 즈글때 라고 해주기도 합니다. 다 의미는 똑같고요. 그냥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즈글즈글, 즈글즈글, 즈글에, 즈글에, 즈글때, 즈글때.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헤어질 때는 바이르테, 바이르테 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바이르테, 바이르테. 이거는 뭐 어른들이나 뭐 친구 사이나 뭐 상관없습니다. 모두에게 바이르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표현, 헤어질 때 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은요. 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라는 뜻인데요. 따라올지, 다음에 만나요 라는 뜻입니다.
따라오지. 따라해 보실까요? 따라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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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몽골어 인사와 자기소개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들은 몽골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한 번만 보고 넘어가기보다는 여러 번 따라 읽으면서 입에 익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몽골어 읽기, 회화, 문법 등의 다양한 주제로 번갈아 가면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몽골어 배우는데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몽골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시테